6장 들어가겠습니다. 납부 세액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209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오늘 이론 쪽은 다 끝낼 겁니다. 납부 세액입니다. 자, 우리 계산 어떻게 했죠?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자,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방금 전에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봤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 시작하는 부분, 요쪽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액.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때리죠. 10%. 그렇죠? 네, 수출이라면 0% 세금 때리고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계산되고요. 매입세액 빼준 다음에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4장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6장 내용 요거 계산하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구하는데, 만약에 매출세액이 더 크다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매입세액이 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죠? 2,000원입니다. 2,000원만큼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밑줄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무슨 말이에요? 매입세액 쪽이 크대요. 매출세액이 만약에 만원이고요. 매입한 금액이 너무 많대요. 3만원.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마이너스 2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요, 환급을 받는다는,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밑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합니다. 네, 2번 보시면 매출세액의 계산 구조라고 나와 있죠. 매출세액 어떻게 구하죠? 과세 표준에다가 매출액에다가 10% 세율, 만약에 수출을 했다면 0% 세율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밑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더하는 게 있었고요. 빼는 게 있었고요. 빼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빼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은 빼지 말라고 했어요. 대손금은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빼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빼줄 거거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서 빼줄 거거든, 뭐 이런 내용인데, 대손세액 공제라는 것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대손세액 공제는 세무 2급이에요. 사실 세무 2급에서 항상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대손사유 해가지고 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손금을 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빼주게 된다. 따로 계산하는 게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할 거 없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대손세액 공제 뭐 해가지고 뭐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자, 3번 보시면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 있습니다. 매출세액 다 구했죠? 매출세액 물건값에다가 판매한 금액,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매출세액 나왔고요. 이제 매입세액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자,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다 됩니다. 뭐 밑줄 칠 필요 없겠고요. 문제는 요겁니다. 여기 메인은 뭐냐면 211페이지입니다. 6장의 메인은 요겁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불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불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더 쓰세요. 자, 이렇게 쓸게요.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이 말이 빠졌어.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원래 세금 계산서 받으면 세금 공제 다 되거든요. 매입세액 공제 다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워줘야 돼요. 되네요. 자, 체크 좀 해볼게요. 자, 불공이 여기가 이쪽이 부가가치세의 꽃입니다. 이쪽 부분이 불공.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은 실무 문제, 그 세금 계산서면 과세 막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계산서면 면세 이렇게 있었죠. 세금 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됐고요. 2번 됐고요. 3번 체크해 주세요. 3번. 그리고 4번 체크해 주시고요. 5번 체크해 주시고요. 3번, 4번, 5번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6번하고 7번 부분이 있죠. 6번하고 7번 부분 묶어두시고요.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1번, 2번, 8번은 나올 일이 없어요. 실무 시험에서.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 많이 나왔었고요. 5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실무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 뭐 그나마 나왔었고요. 요즘에 토지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6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1급에서는 아직. 세무 2급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1급에서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원래 세금공제 다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금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 볼게요. 자, 한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세금공제 안 해주겠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면요, 사업과 관련 있는 것들만 사겠죠? 그리고 사업과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럼 세금공제 다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인데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뭐 TV 같은 거 구매해야 돼요. 집에다 쓸 목적으로. 빔 프로젝트 집에다가 설치할 목적으로. 그쵸? 사업과 관련 있다고 뻥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제가 다 되죠? 아까 우리 계산구조 어떻게 됐었어요? 매출 세액에서 쓰지 마세요. 이거는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집에서 쓸 목적으로 빔 프로젝트 구입해야 돼요.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공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 세액이 3만원인데 뭐 2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공제를 시킨다고요. 그럼 납부할 세금이 얼마예요? 만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 공제가 되면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다 세금계산서 받겠죠. 어떻게든. 그래야지 세금이 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막 이렇게 세금 공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세무서에서도 사업과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아무리 받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거라면 안 된다. 사업과 관련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실무시험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일단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잘 나옵니다. 이쪽 부분은.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4번하고 5번입니다. 자, 일단 4번 먼저 설명드리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쓸게요. 비영업용 다시 써볼게요. 소형 승용차 옆에다가 쓰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쓰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개별 소비세법. 뭔 소리야? 일단 쓰세요. 개별 소비세법 과세 대상 안 보인다. 과세 대상 차량이라고 쓰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우리 세법은 아닌데요. 아니, 우리 부가가치세는 아닌데요. 개별 소비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개소세라고 하거든요. 개별 소비세법에 과세되는 차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써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개별 소비세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형 승용차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소형입니다. 소형. 자, 이렇게 쓰세요. 8인승 이하이고요. 쓰세요. 1000cc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책에 안 써져 있죠? 근데 실무시험에 중요해요. 실무시험에 이거 나와요. 8인승 이하이고요. 1000cc가 넘어가는 것을 소형 승용차라고 한다 라고 개별소비세법에 써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시험은 뭘 가지고 장난치냐면 cc 가지고 장난칩니다. 8인승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은 8인승 가지고도 장난칩니다. 회계 1급은 cc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써드렸고요. 소형 승용차가 뭐냐면 8인승 이하이고요. 1000cc가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 여러분들 차량 아무거나 아반떼 쳐볼까? 차량 아세요? 나 차량을 잘 몰라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난 걸어다니는 게 좋아. 1000cc가 넘어갔다. 이런 것들을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했나요? 모닝 한번 쳐볼까? 이건 몇 cc예요? 1000cc가 아닙니다. 1000cc 이하이죠. 그쵸? 이거는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금 안 때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차 살 때 개소세라고 세금을 내거든요. 사치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차는 개소세를 안 내요. 근데 경차가 아닌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 있죠. 아반떼, 소나타 뭐 이런 것들, BMW 막 이런 거 아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치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개소세라고 해가지고 개소세, 개별소비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개별소비세법에 8인승 이하이고 1000cc가 넘어가는 것은 소형 승용차이면서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세금 때리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잠깐. 그러면 경차는 왜 그러고? 잠깐 이거 지우자.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000cc가 넘어가는 차는 세금계산서 받더라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 받더라도 세금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고요. 경차를 사면은 세금계산서 받으면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뭐하러 BMW 뽑고 막 이러냐는 거예요. 그럼 경차 사가지고 그냥 다니면 되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대표자가 되면 뭐 사고 싶어요? 일단 차량을 사고 싶어요. 좋은 거 사고 싶죠. 아우디, BMW 이런 거 사고 싶죠. 근데 이 차량 가지고 뭐예요? 사업해요? 물론 사업도 하겠죠. 근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써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 비싼 차 사가지고 이거 강남 가가지고 야타 막 이러면서 개별적인 목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 세무서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000cc가 넘어가는 것은 안 해주겠다. 경차를 샀으면 그래도 사업과 관련 있는 거 많이 쓸 거니까 그건 공제를 해주겠다. 개인적인 목적을 많이 써가지고 안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취지를 보면은 그냥 주저리 설명드리자면 취지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대기 오염 악화 막 이렇게 써져 있고 막 그런 거 있고 교통량 억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 공제 안 해주겠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됐고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써가지고 이런 것들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합니다. 웬만한 차량들은 다 1000cc가 넘어갑니다. 그쵸?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나 잘 몰라. CC 어디 있어? CC 어디 있냐? CC? CC 안 나왔나?
이건 아닌가? CC가 안 나왔나? 막 전기차라서 막 이런 건가? 난 잘 몰라요. 전기구나? 아, 그래서 안 나왔구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 사고 싶잖아요. 이런 거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남 가지고 야타 막 이러면서 놀고 있죠. 그렇죠? 개별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따가 실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1000cc 넘어가면 안 해주겠다. 됐나요? 이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차량 구입한 거, 아반떼 같은 거, 그 BMW 같은 거 차량 구매한 거에 대해서 세금공제 안 해줍니다. 경차는 됩니다. 그리고 임차 체크해 주시고요. 어제 배웠어요. 임차료라는 단어 배웠어요. 임차료. 이거 뭐였죠? 월세 낸 거, 빌린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빌릴 수도 있겠죠. 렌트, 리스 같은 것들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더라도 안 내줘요. 그런 거 1000cc가 넘어가면. 그쵸?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체크 좀 해주시고. 유지가 뭐냐면 차를 구입했을 때, 차를 빌렸을 때, 차에 대해서 휘발유 넣었을 때 이런 것들 다 안 해줍니다. 다 안 해주는군요. 예, 맞습니다. 1000cc가 넘어가면 다 안 해줍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해줍니다. 아예 세금공제 아예 안 해줍니다. 유지, 저거 차량 고치는 거, 수리비, 휘발유 넣는 거, 그렇죠? 네, 주유비 같은 거 넣는 거, 주차비 이런 것들 다 안 해줍니다. 강력해요, 되게. 네. 그러니까 뭘 사야 된다? 우리는 경차를 사야 된다. 사업하는데 경차를 사야 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트럭은 어떻게 생각해요?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에요? 예, 이거 CC 가지고 트럭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예, 트럭 가지고 야타 이러면 타겠어요? 안 타겠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못 쓰니까. 예. 화물차 이런 거 소형 승용차 아닙니다. 네, 그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이따가 문제 볼게요. 그리고 불공 부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천천히 많이 할게요. 그리고 요거 접대비와 관련된 지출입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많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접대비와 관련된 지출. 어제 접대비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복리후생비는 뭐였죠?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공제해줍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했다? 다 공제해줍니다. 그건 당연히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접대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접대비, 그러니까 거래처하고 회식을 했대요. 그런 것들은 안 해줍니다. 쌤 이상합니다. 이것도 사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쵸? 이것도 사업과 관련이 있죠. 접대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팔리는데. 근데 옛날에 가공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막 세금계산서 받고 해가지고 공제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세무서가 짜증나가지고 접대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해주겠다라는, 아무리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안 해주겠다. 가공 세금계산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받아가지고 공제받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때 이슈가 되셨거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 분명히 사업과 관련 있는데도 안 해줍니다. 이거는. 그런 가공 세금계산서가 많아가지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술집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그냥 거짓말로 다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다 세금계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공제 다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해주게 됩니다. 아, 글쎄요. 사업과 관련 있는데 안 해주네요. 요거는. 접대비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복리후생비는 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는. 이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세무서가. 그렇죠?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6번하고 7번 있는데 토지 기억나세요? 토지는 면세이다. 70년대 농부들이 많았었잖아요.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면세를 시켜줬다라고 했었죠. 잘 생각해보세요. 면세입니다. 토지는.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 공제를 해줘요? 불공입니다. 세금 공제를 안 해주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6번도 면세 사업입니다.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 공제를 해줍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6번하고 7번 논리가 그러합니다. 여하튼 그러하고요. 요거 실무 문제를 풀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라고 모를 거예요. 근데 실무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됐습니까? 자, 1번하고 2번 그리고 8번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이론보다는 실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무 문제 중에 3점짜리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불공 문제가. 우리 부가가치세의 꽃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걸 그걸 불공이라고 합니다. 불공. 뭐가 있었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첫 cc 넘어가는 거 안 해주고요. 그리고 접대비와 관련된 거 안 해줍니다. 아예 안 해줍니다. 토지 면세도 안 해주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쓰시고요. 넘어가시죠.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주 봐야 돼요. 네, 넘어가시죠. 자, 이제 7장입니다. 마지막 이론입니다. 뭐 여기서 더 할 건 없습니다. 사실상 납세 절차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어제 조회 문제 좀 풀었을 거예요. 잠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거 썼어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두 번,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입니다.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 써놨냐면 이런 교재 페이지 191페이지 써놨어요. 191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 해가지고 이거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잠깐 여기 보세요.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이 있어요. 1년을 두 번으로 쪼개게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근데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정신고기간, 뭐 확정신고기간, 1년에 4번이죠? 예정신고기간. 쓰지 마세요. 이거 썼어. 확정신고기간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25일 이내 신고 납부. 그쵸?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밑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했으면.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겠으면 이것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밑줄 칠 필요가 없다니까. 그때 한 거라니까. 굳이 밑줄 치자면 예정신고는 언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됐나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확정신고도 마찬가지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그걸 줄줄줄줄 써놓은 거예요. 네. 됐나요? 잠깐. 그리고 뒤로 가시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뒷페이지 가세요. 환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래요. 그럼 환급 받습니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 일반 환급이 있고요. 체크, 이건 중요해요.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납부?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25일. 근데 이때 신고를 했대요. 환급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환급을 해주냐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 30일 체크 좀 해주시고요. 25일날 내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환급세액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무서가 이날 딱 주는 게 아니라 세무서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30일 안에 한 달 뒤에 줍니다. 돈을 돌려줍니다. 다시 30일이에요. 30일.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기 환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빨리 환급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며칠? 15일입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원래는 한 달 뒤에 환급 받습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반땡 해가지고 15일입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 환급 있고 조기 환급이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원래 원칙은 뭐예요? 일반 환급이겠죠? 그렇죠? 네, 조기 환급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 있을 때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원칙이 안 나오고 조기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참. 네, 그래서 항상 조기는 유통기한이 15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네. 빨리 받는다. 15일.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원래 다 일반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이 뭐냐면 빨리 환급 받는 건데 내용 살펴보면 이거 밑줄 치지 마세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우리가 사업을 뭔가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정말로 필요해요. 빨리 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아니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 세금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이 아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그냥 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밑줄 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 조기에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번은 뭘까요?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래요.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은데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에만 조기 환급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수출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네. 이것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2번도 적용받으려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겠죠? 뭐 제출해라 막 이러겠죠? 그렇죠? 네. 여하튼 15일입니다. 조기는 유통기한이 15일입니다. 네,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앞으로 가시면 요거 안 했죠? 요거 결정, 경정, 징수라고 돼 있는데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확정신고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인데 212페이지 보시면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론 문제에서만 나오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출문제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1년 뒤에 나오겠죠. 한 1, 2년 뒤에 나오겠죠. 굳이 설명드리자면 개인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고지서라는 게 날라와요.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고지서를 날라오는데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도 안 날라와가지고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시험 여기 책에 문제도 없어요. 그래요. 예. 개인 사장님들만 그렇습니다. 법인은 원래 원칙대로 갑니다. 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 거예요. 네. 끝났고요. 어디 가시냐면 요거 풀고 어디냐? 222페이지입니다. 요거 풀고 끝낼 거예요. 이번 시간은 222페이지. 이게 안 나온 지가 좀 됐는데 222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34번 문제. 34번 문제? 34번 문제. 그리고 223페이지에 35번 문제. 됐나요? 그리고 223페이지에 36번 문제. 세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해야 돼요.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업하는데 그러겠죠? 자, 34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35번 문제, 36번 문제가 있는데 35번부터 풀 겁니다. 제가 35번 문제 같이 풀게요. 그리고 36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 시간 드릴게요. 됐나요? 네, 35번 문제 먼저 보시죠. 일단 보고 계세요. 자, 뭘 구하라고 합니까? 매출세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34번, 35번, 36번 문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너 계산할 수 있니?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묻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세금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자 위에다가 쓰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뭘 구하죠?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뭘 물어봤나요? 문제가 매출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요거 계산해 보세요. 라는 것인데 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 점 보세요. 납부세액은 얼마래요? 10만 원이다. 아, 마지막 걸 줬네.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10만 원이래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두 번째 점 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세금계산서 받으면 세금공제 다 내잖아요. 구입한 물품의 가액이 얼마? 300만 원이다. 됐나요?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매입한 가액이죠. 구입한 거잖아요. 매입세액 계산해 봅시다. 300만원 구입했대요.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 수출 없잖아. 수출이란 말 없잖아. 네, 10%.
그럼 30만 원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게 있었대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건 공제 안 해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아니죠. 300만 원에 대해서 다 세금 공제 못 받죠. 그럼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죠. 됐어요? 280만 원에 대해서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매입세액 얼마예요? 따라서 28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공 배운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공제가 되거든요, 매입세액. 근데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와 관련된 거, 차량과 관련된 거, 소형 승용차, 이런 것들을 안 해줍니다. 300만 원 다 공제되지 않고요. 300만 원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빼주면 280만 원에 대해서 10%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래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얼마입니까? 28만 원에서 더해주시면 되죠. 10만 원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20? 아닌데? 29만 원이라고? 그럴 리가. 28만 원에서 더 28만 원, 10만 원 더해주시면 38만 원이 되겠네요. 매출세액은 얼마? 38만 원이고요. 매출세액에서 빼기 28만 원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오네요. 됐나요? 정답은 2번이에요.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됐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보세요. 세 번째 점, 매입에 대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없대요. 뭐 수출 이런 거 관련된 건 없대요. 0% 세금 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했나요? 자, 36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36번. 36번은 좀 어려워요. 35번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할 수 있니? 그 문제인데 이게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올 때가 됐는데 분명히. 는 납부세액이 맨 마지막에 보이죠? 채울 수 있는 칸이 어떻게 보면 납부세액 먼저 이렇게 쓰면 되겠네. 150만원. 그쵸? 매출세액 계산하래요. 요거 계산하래. 매입세액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게 답이겠구나. 첫 번째 점 볼게요. 발급한 세금계산서래요. 발급은 누가 하죠? 판매한 사람이 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용이 뭐예요?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요거 내용이에요. 매출세액 쪽 내용이에요. 쓸데없는 자료예요 사실.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없다. 0% 세금 적용하지 말래요. 요거는.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린가? 요거 일단 매입세액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거 쓸데없는 자료였어요 사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점,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다 공제를 해주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1,500만 원은 구입한 물건이다. 1,500만 원 다 해주냐?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안 해주죠? 사업과 관련 없는 거는 불공제 사유이다. 세금계산서 받더라도 공제 안 해준다. 1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 전체 구매한 금액의 150만 원 뺀 금액에 대해서 10%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됐어요? 그럼 매입세액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1,500만 원 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 빼기 150만 원. 1,350만 원 구입한 가격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곱하기 0.1 10% 해주시면 135만 원입니다. 135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겠고요. 그럼 매출세액 계산할 수 있겠죠. 더하기 150만 원 더하기 150만 원 해주시면 285만 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잠깐 답은 구했는데 답은 구했어요? 매출세액이 얼마라고요? 285만 원입니다. 그쵸? 잠깐 이거 구해볼까? 과세표준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점 봅시다.
답은 나왔지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40만 원이래요. 잘 들으세요. 24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 몇 퍼센트 세금 적용해야 돼요? 0% 세금 적용해야지. 이거 수출한 건가 보다. 직수출이 아니죠. 간접 수출이죠. 여하튼 정확하게는 그래서 0이 되겠죠. 매출세. 그럼 285만 원은 뭘까요? 국내 거래겠죠. 그쵸? 국내 거래니까 요거 좀 계산해 보세요. 얼마? 2,000 맞나? 2,800 계산을 못해. 285만 원. 285만 원. 0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 2,850만 원은 뭐예요? 국내 거래겠죠. 저 지금 과세표준까지 구했어요. 매출액까지. 답은 1번이에요. 결론은 여기까지만 딱 구하면 되겠죠.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중요해요. 갑자기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은 얼마? 285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285만 원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요거죠. 요거에서 요거 더한 가액이죠.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됐어요? 그게 34번 문제예요. 왼쪽에 있는 어려운 문제. 과세표준 계산해 보세요. 이거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과세표준 계산해 보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 많아. 더하기 240만 원. 그러니까 3,090만 원이 여기선 과세표준이에요. 요 과세표준 물어봤으면 3,090만 원. 34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여기 나올 때가 됐어요.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최근 기출문제는 없어요. 과세표준입니다. 이거 매출세액 물어본 거 아닙니다. 채울 건 채울게요. 자,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은 도대체 얼마인가?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점, 납부세액은 27만 원이다. 요거 먼저 써줬어요. 자, 매입세액 한번 계산해보죠.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구입한 물건의 가액 620만 원인데 620만 원에 대해서 다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죠. 사업과 관련 없는 게 있다. 40만 원은 공제받을 수가 없겠죠. 40만 원 뺀 금액에 대해서 10%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가 있겠군요. 요거 일단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네. 62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4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 580만 원에 대해서 10% 58만 원 맞나요? 58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겠군요. 그쵸? 그럼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58만 원에다가 더하기 27만 원 해주시면 얼마? 매출세액은 85만 원이 됩니다. 매출세액은 85만 원. 만약에 매출세액 물어봤으면 85만 원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 딱 보고서 학생분들이 몇 번으로 찍었을까요? 정답 2번. 아무것도 안 보고 딱 2번. 10%니까 2번이겠지. 아니죠? 그쵸? 잘 봐야죠. 문제. 이거 많이 틀려요. 이런 거 나오면. 과세표준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대요. 간접 수출이 있대요. 150만 원이다. 그러니까 15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0% 세금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5만 원이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영세율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850만 원은 국내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하면 얼마? 요거 합친 금액 850만 원에서 150만 원 합친 금액이 될 것입니다. 850만 원 국내 매출액 그리고 150만 원 이건 간접 수출 과세표준은 1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정말로. 과세표준은 얼마? 1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쵸? 요거 1000만 원 그리고 매출세액을 물어봤으면 얼마? 85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2번 해가지고 많이 틀리셨어요. 딱 요것만 해가지고 요걸 봤어야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